가끔 나오셔갖고 연예인 줄 아실 겁니다. 자주 모셔갖고 저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는 소리를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친구님 많이 계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 박사님인데 우리 가족이 내가 어떤 분들이라도 질문을 좀 하시고 그래서 답도 얻으시고 그래서 만약에 아산병원에 가시게 되면 그 교수님을 찾아가시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친절한 의사일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도움도 받으실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포럼 소통에 우리 조 박사님 모셨는데 오늘 좀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출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릉 경영자 포럼에서 주최하는 조원덕 박사님 특강에 찾아주신 여러분 매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기분 예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재영 국동방송부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제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진 국동방송부 이호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심일종 오셨나요? 안 오셨습니다. 좀 늦으시다. 조금 늦으실 겁니다. 장지영, 예, 장지영 사천가구 동료하고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성현 국동방송 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기철 강릉시민경찰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순희 강릉관광아카데미 기술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강릉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면서 우체국 정보망이신 김영희 보호망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주셔서. 잘은 몰라도 인터넷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소개가 있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를 저랑 함께 만들어주신 우리 아나스금융 영동본부 대표님이시면서 남규진 회장님 인사 말씀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우리 첫 번째 포럼에서는 우리 조광덕 박사님을 저희들이 첫 번째 강사로 모신 이유는 정말 어두운 데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고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농어촌 봉사활동이라는 걸 많이 하고 또 가면 제가 가본 의사 중에 제일 친절한 의사 그런 게 아닌가. 또 실력도 출중하셔서 미국에 가서 연수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다 주치의셨고 너무 잘 그래서 아산병원에가 25년이시죠. 초창기에 오셔가지고 지금껏 떠나지 않으시고 강릉 시민들 영동적 여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한 회원님들과 또 VIP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남을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또한 그 영광의 빛과 또 그늘진 곳에서 사랑을 또 베푸시고 봉사하는 세상을 밝히는 그 등불이 되신 의료계 분들에게도 감사를 또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 어휘로 수고하고 애쓰며 기꺼이 요청에 한 걸음으로 달려오신 조원덕 박사님의 저희들 첫 번째 강사를 모셨습니다. 우리 강릉 경영자 관리 포럼은 아주 미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포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100세 시당을 살면서 혹시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우리 직원들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우리 강사님이 여러분 아저씨들 100세 시대에 맞는 그런 걸 여러분이 들으실 때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 또 찾아가서 여러분이 진료도 받으시고 그렇게 된다면 오늘 와서 강의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 후에 여러분들 포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이 질문하면 질문도 받고 또 충분히 시간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양해를 얻고 그렇게 하시고 또 오늘 아직 그 참석을 못하신 그 어부인께서는 이은주 박사님은 제가 프로필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미국에서 죽음 및 애도 교육 상담 전문가 이윤주 코칭학 박사십니다. 나중에 또 이분도 한번 모셔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남을 분들이 어떻게 애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같이 좀 이렇게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부고장을 내보면 상가 애도를 표합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이게 틀린 말인가요? 옳은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말씀을 좀 드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의에 꼭 좀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러분들 오늘 오셨으니까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남진 본부장님은 보험회사 영업본부장으로 교육본부장으로 수십 년 계셨는데 대본이 있을 줄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회장님 그리고 과찬에 인사를 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강릉 경영관리자 포럼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100세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장인 어르신도 91세신데요. 주위 분 정말 100세 가까이 사시는 거 보니까 살 것 같아요. 근데 건강하게 사는 게 참 어렵죠. 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그 지름길 또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몸의 우두머리가 뇌입니다. 그래서 뇌를 논에 얼마나 좋은 영양분 그리고 그런 걸 잘 주려면 그런 혈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뇌혈관 관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정의와 중요성, 그리고 종류, 그리고 혈관이 또 동맥경화로 막히는데요. 동맥경화, 그다음에 뇌졸중의 증상, 그다음에 혈전용의 치료와 같은 치료와 그 예방에 대해서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뇌졸중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병은 심근경색증 뭐 이렇게 하면서 증인데요. 이 질환은 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올림픽 나가서 선수들이 관역을 향해서 딱 명중시키잖아요. 그러한 명중할 때 중자입니다. 중풍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혈관 질환. 그래서 뇌졸중, 중풍, 뇌혈관 질환인데요. 갑자기 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혈관이 막힐 때는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혈관이 터질 때는 출혈,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뇌 손상이 와요. 그러면 마비랄지 말을 못한다든지 그런 증상이 올 때 그것을 바로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갑자기 오는 특성이 있는데요. 요새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뇌졸중이 잘 온다고 그러죠. 갑자기 혈압이 오른다든지 그러면서요. 그런데 여름에도 이렇게 뇌졸중 환자를 저희는 자주 보는데요. 특히 이제 혈액이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일하는데요. 막 땀은 흘리는데 물은 안 드시죠. 또 담배를 피죠. 그럴 때는 즉방 이렇게 혈액이 찐득해지는 효과로 뇌졸중이 오는 분을 저희가 해마다, 올해 또 무척 더웠죠. 네, 그런 환자를 또 많이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요, 우리 사진은 거꾸로 나와요. 이쪽이 왼쪽 뇌인데요. 뇌졸중의 큰 뇌졸중 때 저런 모습인데, 아마도 이런 목혈관이 이렇게 올라가서 옆통수, 앞통수로 가는데, 옆통수의 기시부, 여기에 큰 혈관이 막힐 때 이렇게 뇌졸중이 크게 옵니다. 그러면요, 우리 뇌는 왼쪽 뇌가 오른쪽 마비를 일으켜요. 네, 그래서 오른쪽 마비가 심하게 오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환자가 있었고요. 이렇게 뇌혈관이 터지면, 뇌의 심부 혈관이 터지면 이렇게 빨간 혈액이 CT 검사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 꽈리가, 동맥류가 터져서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2013년도에서 23년도 사망 원인 추이를 봤더니요. 옛날에는요. 이 암 다음에 뇌졸중이 혈관 질환이 2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22년도 최근에서부터 보면요. 심장 질환이 2위, 그다음에 코로나가 생기니까 코로나, 폐렴 그런 게 생겼고요. 어떻게 보니까 또 치매도 우리가 오래 사니까요. 치매도 이렇게 10대 이 사망 원인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데이터 2023년이 마지막인데요. 보면은 암.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뭐 잘 알다시피 폐암, 간암, 그다음에 또 뭐 위암, 대장암 그렇죠. 그래서 폐, 간, 위대 그런 게 제일 암이 많은데요. 요새는 또 대장암이 또 많아졌어요. 그래서 폐, 간, 대위, 대장암, 위암 이런 식으로 암 질환이 많은데 그러면 여자분들은 뭐 유방도 있고 자궁도 있고 그러면 단일 질환으로는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그러면은 이렇게 심장하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바로 이 사망 원인의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 보시면요. 바로 이 심장 질환이 2위고 바로 이어서 폐렴, 뇌혈관 질환. 근데 암은 통틀어서 말하니까 단일 질환으로는 뇌혈관 질환은 한 3위 정도는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뇌졸중이 사망과 관계될까요? 그 원인은 보면요. 이제 미국 아나운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뇌 부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뇌졸중이 아까처럼 크게 오면요. 이 뇌는 단단한 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뼈를 탈출할 수가 없어서 아래로 붓기가 탈출하는데 우리 뇌에 생명의 중추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뇌간. 그런데 거기서 바로 호흡, 맥박, 그리고 눈을 움직이고 이 여러 가지 이 뇌 신경 기능들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손상이 가면 이렇게 사망까지도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가 사망을 하는 건데요. 뇌졸중은 또 특히 이렇게 쩔뚝쩔뚝 걷잖아요. 그래서 후유증이 심하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가 많은데 결국은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빠른 응급치료가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오늘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중요성을 좀 더 언급하면요. 우리가 저희가 이제 요새는 전공의가 없어서 응급실에 직접 가서 보잖아요. 제일 1순위가 이 뇌졸중입니다. 밤에도 불려가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사망 원인 4위인데 단일 진화로 치면 한 3위 정도는 된다. 그리고 노령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그 다음에 14%면 고령사회. 근데 우리가 내년 상반기가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된대요. 20%. 그러면 뭐 국가적으로 정말 힘들어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일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노령 인구가 증가되면서 이러한 질환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도 사망 원인의 치매를 제가 언급했듯이요. 뇌 조직은요, 한 번 생기면 아까 이 장애가 남듯이 이 상처가 남는 그런 후유증이 있습니다. 재생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한 번 생기면 또 와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뇌졸중은 평생 관리해야 돼서 제가 여기 아까도 소개 말씀 주셨는데 26년째인데 저가 환자를 맡으면 치매나 뇌졸중은 한 번 고객이 평생 고객. 그래서 제가 좀 환자가 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치매의 한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치매하면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치매가 뭐였죠? 알츠하이머 치매. 예, 여기는 다 이제 관리자시니까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요. 레이건 대통령이 알았던 알츠하이머 치매, 나중에는 낸시 여사를 몰라보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런 좋은 추억을 상실하는 이런 치매가 안 와야 되는데 정말 이러한 나이가 들면서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깜빡깜빡하시고요. 저희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랬고요. 주위 분 장로님들 다 어르신들 다들 치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요, 기억신경이 여기 측두엽 이쪽에 있는데 이러한 측두, 두정엽 이쪽에 학습, 기억 이런 걸 관장하는 데가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호두 안에, 응? 그러면 뭐 호두알이 그냥 저렇게 말라 비틀어지면 우리 다 버려야 되잖아요. 뇌가 저렇게 된다는 건 참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요. 이렇게 정상인 뇌가 빵빵하던 뇌가 저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것을 초래하고요. 옆으로 봤을 때 우리 바다 해마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해마가 아까 얘기한 측두엽 안쪽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여기 보면 조금 이렇게 돌려보면은 해마처럼 생겼죠? 네, 그 해마가 쭈그러들어가지고 요거밖에 없어요. 요 빈 공간이 여기랑 통하는 뇌실인데 물로 차고 기억신경은 다 쭈그러들고. 그런데 이러한 그 치매에서는요, 이러한 독성 물질이 아밀로이드, 타우 이런 게 뇌에 이렇게 차 있으니까 저렇게 손상을 일으켜서 온다고 하는데, 혈관성 치매가 뇌졸중이 여러 군데 오면 이렇게 여기에 뇌실이 원래 있고요. 물주머니라고 하는데 여기 하얀 거 점점 이런 것들이 오면 뇌 기능이 떨어져서 이렇게 혈관성 치매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물건을 두고 깜빡깜빡하죠. 그래서 건망증의 시작이 물건 두고 깜빡. 네. 그 다음에 또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도 깜빡깜빡해서 저기 제 아내 이은주가 왔는데, 그래서 제 키에 이렇게 이런 걸 또 달라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치매 클리닉을 해서 치매 환자를 봅니다. 금방 단기 기억 금방 알려준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는데, 요새는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용하는 게 이제 집으로 찾아오는 요양사가 오시는 방문 서비스. 두 번째가 이제 그 노인학교에 가는 주간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주간 보호 가서 막 선생님들이 재밌는 걸 알려줬어요. 원두막. 그래서 원두막이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세요. 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너무 막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내 애들한테 알려줘야겠다 하고서 막 알려줘야지 하면서 막 집에 막 뛰어가서 원두막 원숭이 하다가 나 집에 가서 재밌는 거 배웠는데 너희한테 알려줄게. 원숭이 한번 해보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네, 그래서 이렇게 금방 잊어버렸던 그 할머니의 기억에 대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10월 29일은요, 세계 뇌졸중의 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월드 스트로크 오가니제이션,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을 관리하는 세계 뇌졸중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포스터, 그다음에 각종 요새는 SNS 이용하잖아요. 그다음 비디오 이런 걸 만들어서 홍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캠페인을 중간에 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조사한 바로는요, 우리가 4명 중에 1명은 뇌졸중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 진짜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뇌졸중이 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요, 2초에 1명씩 발생. 그러면 6초에 1명씩 사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거를 알아야 되고요. 주위에 이런 증상들이 있거나 그러면 빨리 대처도 하면서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뇌졸중을 좀 더 크게 이렇게 나누면요, 심장에서 이렇게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혈전이 생기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면 맥박이 뚝딱 뛰는데 여기 전기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동결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노화가 와요. 그래서 맥박이 뚝딱 뛰는 게 아니라 뚝딱 늦게 뛸 때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생기고요, 큰 혈전이 생겨요. 아무 때나 생기고요. 그게 나이가 들면 또 생겨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노란 기름기가 있죠.
이게 뭘까요? 혈관 안에 기름기. 예, 동맥경화로. 우리가 수도 파이프 오래 쓰면 막히듯이 저렇게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들이 쌓이면 저렇게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혈관이 또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그 작은 혈관을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큰 경동맥이 가서 옆통수, 앞통수를 가는데 옆통수에서 15개, 20개 조그만 혈관들이 가요. 이것을 소경색, 작은 혈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열공성이라고 그러고요. 소경색, 열공경색, 라쿤 이렇게 조그맣게 그래요. 여기에 그런 모습인데요. 해필이면 운동신경이 요 가운데 앞쪽에 운동신경이 뭐 다리, 어깨, 팔 뭐 이렇게 순으로 신경이 이렇게 지배를 하는데 여기 딱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예요. 여기 정도. 그러면 저렇게 작게 왔는데도요, 완전 반신마비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런 것도 이제 오래된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 등이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저렇게 수도 파이프를 오래 쓰면 거기 녹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손상을 받아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쌓이는데요. 그냥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제일 작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으로 침투해요. 그러면서 혈관벽에 쌓이고 굳어지면서 동맥경화를 초래하고요. 노화 현상으로 보통 노인들한테도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런 뇌혈관, 경동맥 혈관이 가지치는 부위, 하나는 얼굴로 가고 하나는 뇌로 가거든요. 심장혈관, 그 다음에 다리혈관. 그래서 그거를 아세로스크레로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세로라는 것은 반죽 이런 뜻이고요. 스크레로시는 경화됐다, 딱딱하게 반죽돼서 경화됐다. 수도 파이프 정말 20년, 30년 쓰면 안에 녹슬고 꽉 막히죠.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데 아까의 기름기가 이렇게 혈관에 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게 문제냐? 혈류가 소용돌이치는 거예요. 소용돌이칠 때 혈관이 슉 지나가면서 혈전이 생기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목혈관이 70%, 79% 이상 막히면 약물 치료도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벌리는 시술을 또 하게 됩니다. 저 뒤에 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맥경화는요, 서서히 지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없다가 가슴이 아파요. 심장혈관 질환이죠. 한 40, 50대 좀 더 우리 뇌졸중보다는 많이 저 이전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이나 이렇게 다리 혈관이 특히 막히게 됩니다. 서서히 진행하면서 이렇게 동맥경화가 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출혈은 이제 뇌 안에 아까 언급한 소경색 말씀드렸던 소혈관이 오래된 고혈압 같은 게 원인이 돼서 꽝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쪽 오른쪽에 오면 왼쪽 반신마비 이렇게 오게 됐고요. 그래서 혈압이 오래되면요, 스트레스 압력에 취약해져서 잘 터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또 시한폭탄이 있다는 걸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아까의 사진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꽈리가요, 신문방송 보다 보면 악 하고 쓰러질 때 이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동맥류인데요. 자기도 몰라요. 저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혈관에 꽈리로 부풀어져 있어요. 압이 세니까. 우리가 압은 여기서 아까 맥박 이렇게 재죠? 우리 첫 화면에 다리 모습 보였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의사들은요, 요 발등에서도 맥박을 이렇게 짚으면 맥박이 뛰거든요. 그래서 그 맥박이 심장에서 바로 이어져 나오니까 저게 터지면 꽝 하고 아주 난생 처음 느끼는 꽝 하는 두통이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 뻣뻣해지고 마비되고 여러 가지 뇌졸중 증상이 있고요. 아주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목이, 우리는 정상은 이렇게 하면 목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턱이 닿죠? 네. 근데 저게 뻣뻣해서 안 닿는 경부강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게 바로 동맥류 선천성이고요. 꽈리의 출혈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요, 이런 증상 보세요. 손발이 저리다. 어떤 때는 시리다. 뒷목이 뻐근하고 실룩실룩한다. 손이 떨린다. 이런 증상 다 있죠?
네, 그런데 저런 증상들은요, 뇌졸중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뇌졸중은 증상을 설명드리면 갑자기 온다. 그러면서 얼굴이요, 이렇게 마비가 오는데 이분은 완전 이마까지 마비가 왔고요. 이분은 이마는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와사풍, 안면마비, 벨마비라고 하는데 이 안면신경이 귀 뒤에서 이렇게 나와가서 이렇게 5가닥을 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귀 뒤에서 이렇게 찬데 잤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몸이 약할 때 바이러스가 귀 안에 이제 구멍에서 염증으로 이렇게 벨마비 때는 완전 마비고요. 오히려 더 뇌졸중 때는 이마는 신경이 양쪽에서 오기 때문에 한쪽 풍 뇌졸중이라도 한쪽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팔다리 마비는 거의 반신으로 이렇게 오는 게 특성이고요. 힘이 안 들어가고 수저나 컵을 쥐지 못하고요. 아까 얘기한 저리고 따갑고 시렵고 또 양측으로 올 때 이런 경우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죠? 근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고요. 엉뚱한 말. 사과를 뭐 사괴, 뭐 시계를 시두 뭐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 이상한 말,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또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말하는 중추가 왼쪽 뇌에 있는데 이 왼쪽 뇌 아래쪽에 이 말하는 중추, 알아듣는 건 아까 측두엽이라고 얘기했죠. 거기 뒤쪽에 알아듣는 중추가 오는데 뇌졸중이 이렇게 크게 왼쪽에 오면 말을 못하고 못 알아듣고 반신마비의 증상은 더 심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강릉 경영관리자 포럼 이렇게 똑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강릉 경영자 이렇게 말이 어눌한 거 이게 바로 뇌졸중의 언어의 특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요 빨리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옆 사람 보고 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 찌그러졌다. 그러면 안면마비 의심. 그러면서 네,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세요. 이게 힘이 없으면 이렇게 살짝 돌아가거든요. 더 힘이 없으면 툭 떨어지죠. 이게 바로 편측 마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증상은요. 이 사물의 시야가요. 우리 뒤통수에 맺혀요. 그래서 뇌졸중 중에 뒤통수 후두부의 뇌졸중은 이렇게 반쪽이 안 보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손해가 균형을 잡는데 우리 미국에서는 교통 뭐 술 먹었나 볼 때 이렇게 일자로 걸음 걷는다고 하잖아요. 네, 이러한 균형이 안 돼서 비틀비틀 술 취한 걸음걸이가 바로 이 뇌졸중 때 또 손해에 빙빙 도는 어지럼증. 아까 얘기한 꽝 하는 두통이 그 꽈리의 동맥류의 출혈 그런 것이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세계 뇌졸중 기구에서 캠페인을 벌인다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FAST라고 하는 거고요. 페이스, 암, 스피치, 언어, 그 다음에 타임,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 이해가 가겠죠. 근데 우리 뇌졸중 학회에서도 이렇게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웃, 아까 이해하고 웃었죠? 네, 이웃 그것 뜻이고요. 손, 발이 아니라 발음이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시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실까요? 그럼 다 여기 봤는데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요것도요. 우리 뇌에 이 눈이 돌아가는 중추가 여기 전두부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뇌졸중이 오면 이쪽을 못 보니까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것도 큰 뇌졸중 때. 그래서 시선이 돌아갔다. 좀 어려운 거죠? 네, 우리 뇌졸중 학회는 조금 어려운 거라서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뇌졸중이 발생하면 빨리 토하면요. 옆으로 돌려주면서 의심될 때는 어디로 해야 돼요? 119로 바로. 왜냐하면 그게 제일 빠르니까. 그 다음에는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응급실로 오면요. 저희가 진찰해서 뇌졸중이 의심된다. 그러면 바로 뇌 촬영을 해서 왜냐하면 치료가 서로 상극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빨리 혈관을 개통 뚫어주고 여기 출혈은 출혈이 안 되게 관리해야 돼서
요거를 진단한 후에 우리가 치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늦는다. 그러면 바로 뇌 기능도 이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 뜻이고요. 빠른 응급치료가 중요하다. 그러면 뇌졸중 환자가 병원에 빨리 와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뇌졸중 학회에서 2023년도에 이렇게 메디컬 타임즈에 발표했는데 이 80% 요새는 옛날에는 저는 전공의 할 때 이제 뇌출혈도 많았거든요. 요새는 서구화된 사회에서는 혈관이 많이 막히는데 이 80%가 뇌경색을 차지하는데 골든 타임이 있다. 그래서 환자의 생명과 후유장애와 관련해서 치료를 빠르게 하는 것이 예후와 직결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증상이 가벼울 때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 뇌졸중은 또 와요. 그래서 우리가 경고 신호로요. 몇 시간 내에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미니 뇌졸중 또는 뭐 일과성 뇌허혈 온다는 경고 신호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의 꽝 터지는 지주막하 꽈리 출혈은 또 출혈이 와서 위험해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골든타임과 관련해서 뚫는 치료를 설명드리면요. 미국 FDA에서 95년도에 TPA라는 약을 써요. 그 P라는 것은요. 조직의 P, 플라스미노젠이라는 약인데 우리 혈액에는요. 혈액을 굳게 하는 거, 녹이는 게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녹이는 게 낮다 그러면 더 굳겠죠? 그러면서 이 녹이는 거를 이 녹이는 물질인데요. 요거를 활성화시켜서 이 약을 뚫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미국 FDA 공인을 받았고요. 처음에는 3시간, 지금은 4.5시간 내에 바로 여기 링겔 주사로 8로 1로 뚫는 약을 쓰니까 빨리 오기만 하면 뚫는 치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6 내지 한 10% 내외의 출혈의 부작용이 있고요. 그래 뚫는 모습을 한번 보면요. TPA binds to fibrin in a clot, converts entrapped plasminogen to plasmin, and dissolves the clot. It has been clearly shown that RTPA is superior to other thrombolytic substances. This superiority is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큰 혈관에는 이렇게 큰 혈전이 있기 때문에 저 약으로 안 뚫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맥내로 이렇게 조그만 관이 사타구니로 이렇게 조그만 도관을 넣어서 혈전까지 가서 저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치료입니다. 우리 수도 막히면 뭐 꼬챙이 넣어서 끄집어내듯이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학회에서 보고한 바로는요. 이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받으면 50% 환자는 한 3개월 내에 이러한 좋은 혼자서 생활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뚫는 치료를 혈전 제거술을 빨리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네, 그 모습을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혈전이 여기 있죠. 그래서 스텐트를 깔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 조금 기다렸다가 혈전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뒤에 혈전 찌꺼기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저기가 뭐 한 50% 이상 지금은요 한 70%, 80%, 90%까지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다 저걸로 뇌졸중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혈관 막혔던 곳을 보면요 왼쪽이라고 그랬죠. 왼쪽에 언어의 중추, 오른쪽 마비가 오는데 이렇게 뚫어놓으면요 며칠 사이에 환자가 걸어서 정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정말 우리가 보람이 있는 그런 치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약물로서 보면요. 항응고제, 이렇게 와파린, 쿠마딘 이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약들이 피를 묽어지게 아까의 심장 같은 경우는요. 피가 혈전이 안 생기게 항응고제 치료를 하고요. 동맥경화성은 아스피린 종류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출혈 같은 경우는 혈압 조절, 뇌압 조절, 필요시 수술 등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동맥이 한 70% 이상 막히면요, 이러한 그물망으로 여기를 또 씌워야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벌려진 모습, 그물망이 보이나요? 네, 그런 혈관을 잘 벌려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뇌졸중이 크게 오면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 환자가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뼈 때문에 부종이 생기니까 이 뼈를 한 뼘 이상 크게 그 뼈가 뜯어진 걸 보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뇌가 부분적으로 살아서 어떤 경우는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치료도 합니다. 저희 이제 아산병원에서는 이렇게 뇌졸중 집중 치료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뇌졸중 학회에서는 이렇게 메디컬 옵저버지의 예후를 개선시킨다. 왜냐하면 증상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을 하고요. 진행되면 즉각적인 치료를 하면서 합병증을 예방하고 뇌졸중 간호사, 물리치료사 다 달라붙어서 전문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뇌졸중 학회에서는 진단하고 치료하고 저러한 삼박자 치료를 해야 더 좋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환자가 의심될 때는 아까도 얘기했죠. 119에 바로 전화해서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는데 기다리지 마세요. 그렇고 119는 급성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일, 휴일 또 야간에 온 경우도 바로바로 우리는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이용하자. 그리고 큰 병원에 가서 뚫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지 말 것은요. 뇌졸중 환자 발생할 때 이렇게 손발 따면은 아까 뚫는 약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피 터지는 거예요, 왕창.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주무르면서 기다리거나 마비돼서 못 삼키는데 막 들여부면 안 됩니다. 폐렴이 일어날 수 있고요. 토할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요. 네, 오늘 하루 힘드셨죠? 네, 이렇게 제가 또 서비스로 허리 운동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30대 이후에 정형외과 의사한테 제가 허리가 아파서 물어봤는데 그때 되면 또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나이가 드시면 또 허리가 아프죠. 그래서 제가 이 허리 아플 때 운동을 가져왔어요. 코브라 운동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코브라 운동의 두 번째가 이렇게 세우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구부려도 이렇게 허리가 덜 아픈 운동이 바로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서울대 정성근 정형외과 교수님이 통증 허리목 전문가인데요. 백년목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허리는 이렇게 C로 만들어야 좋다. C, 아까처럼 저렇게 해야 C가 만들어져요. 그래야 체중을 잘 받치고요. 목도 이렇게 쓰면 뭐라 그러죠? 일자목, 거북목. 거북목은 아프거든요. 그래서 목도 C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C로 만드는 방법은요. 이렇게 어깨 날개 쭉지를 뒤로 딱 붙여서 고개를 뒤로 접겨서 이렇게 완전히 젖혀서 풀어주는 게 목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뇌졸중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것은 바로 예방, 자기 관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예방은 어떻게 할까 보면요. 제가 고혈압 학회를 한번 찾아가 들어가 봤더니 보면요. 싱겁게 먹자, 체중을 관리하자, 운동하자, 담배 끊고 술을 삼가자,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진찰, 약물 치료 이렇게 나왔고요. 심내혈관의 예방 관리를 위한 9대 수칙, 이게 이제 이전부터 알려졌는데 비슷해요. 담배 끊고요, 술, 그다음에 싱겁게 먹고 채소 생선, 운동하자, 적정 체중, 스트레스 관리하자, 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이상 병들에 대해서 꾸준한 치료, 증상을 숙지하자. 그래서 저 9대 수칙이 말하자면 오늘의 주안점 요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찬찬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흡연자는요,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2.5배. 아까도 제가 여름 얘기 드렸죠? 물은 안 먹는데 담배 피면, 담배 피고 정말 그 피검사하면요, 혈액이 찐득하게 나와요. 그냥 그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물도 안 먹을 때는 정말 뇌졸중 위험이 많죠. 그러면 이 담배 속에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혈액량을 감소시키고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도 딱딱해지고 안에 흠집이 남아요. 흠집이 있으면 그런 대로 상처가
손상돼서 찌꺼기들이 달라붙고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연을 하면 한 15년이 지나야 그 담배 찐이라는 게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OECD의 건강 통계를 보면요,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라트비아는 소련, 러시아 옆에 붙은 그 나라죠. 아마도 유럽 쪽에 이렇게 담배를 상당히 많이 피네요. 일본이 아마 우리보다 더 많고요. 우리가 한 15.9, 15세 이상의 매일 흡연율인데 2023년도 비교적 최근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 코스타리카,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이 적게 피는데 이상하게 또 멕시코가 생각보다는 적게 피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OECD 국가 한 34개의 국가에서 한 통계를 40여 개국 중에서 통계를 가능한 나라 중에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술은요, 이제 한두 잔 이하로 먹어야 되는데,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요, 고혈압약의 저항성이 올라가죠. 부정맥도 생기고요, 심장 근육이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러한 위험이 있어서 안 좋게 되고요. 그러면서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하게 먹을 때는요, 특히 심하게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혈관이 딱딱해지는 뇌동맥경화, 그래서 뇌출혈, 뇌경색의 위험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음식은 우리가 또 싱겁게 소금 섭취를 줄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루 평균의 소금 섭취가 한 15 내지 20g. 세계보건기구는요, 한 5g, 한 3배, 4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소금인데요. 나트륨으로 치면 여기에 고혈압, 탈출, 여기에 들었죠? 여기에 보면요, 1순위가 짭짜름한 음식을 밥상에서 치워야 돼요. 아예 젓갈 같은 음식은 우리는 혈압이 있으면 치우는 게 좋고요. 국물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나트륨을 한 2000 정도, 2000mg 정도 권유를 하는데, 짬뽕 한 끼에 4000mg, 우동 3300, 냉면, 게장 3000대 다 국물 끝내준다고 또 다 먹고요. 라면도 밥 말아 먹고. 그래서 우리 라면도요, 한 1600ml. 아까 제가 얘기했죠? 2000ml 권유하는데 라면 한 끼 먹고 국물 다 밥 말아 먹고 그러면 하루에 한 70%, 80%를 먹는 소금을 다 섭취하는 거예요. 짠 음식이고 건강은 안 좋아요. 칼로리도 별로 없어요. 라면 드시는 분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 짜게 먹는 습관으로 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 악화가 됩니다. 조리 시 소금을 쓰지 말라. 그럼 어떻게 쓰냐? 무염 간장, 대용 소금. 여기에 보면요, 식초를 또 쓰면 좋아요. 저는 애용하는 방법이 발사믹, 올리브 채소에다 넣고 발사믹 넣으면 그래도 먹을만 하거든요. 저희 장인 어르신이 이제 당뇨가 있어서 이제 투석을 하시는데 좋아하는 음식이 간장. 얼마 전까지 또 고추장 비벼 드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사믹에 해서 그럼 이제 간장인 줄 알고 좋아하고 드세요.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애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이 안 좋아요. 통조림, 냉동식품, 치즈, 햄, 베이컨, 소세지 이런 것들을 가급적 삼가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여러 가지 음료수, 이러한 물질들의 합성 보존용, 우리가 좀 암 환자 같은 거 많아지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도 어떠면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 섭취를 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요, 한 5 정도 혈압이 내려갑니다. 체중을 줄이면요, 1kg마다 5kg 줄이면 혈압이 또 5 내려갈 수가 있고요. 절주를 하면 한 4 정도, 운동하면 한 5 정도. 식사, 채소, 야채, 과일 잘 먹으면요, 10 정도, 제일 크죠? 짜지 않게 먹고 정말 식사를 한다면 혈압이 10, 15까지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런 걸 알면 혈압 있으신 분 노력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채소, 야채, 생선을 많이 먹는 게 건강한 식사요법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또 먹으면 간으로 바로 그 과일의 당은 쌓이는데 적절히 먹고요.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적절히 먹으면 섬유소, 미네랄, 비타민 등이 적절하게 포함된 식사가 좋겠고요. 이러한 물질들은요, 항산화 물질이 또 많습니다. 그럼 노화에 관계된 거죠. 그러면 심내 혈관에 좋고요.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요. 섬유소가 많은 것이 있으면 장도 좋고요. 대변도 좋고요. 우리의 옆에 바닷가라 생선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등푸른 생선은요, 오메가3가요, 기름기를 낮춘대요. 뱃살 기름, 그게 바로 중성지방인데 이거를 낮추고요.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요, 노른자, 오징어, 땅콩, 버터, 치즈, 마요네즈, 삼겹살. 여러분들 좋아하죠? 삼겹살은 건강에 안 좋아요. 네, 그냥 그 밖에 놔두면 막 허옇게 다 엉겨붙는 그 기름기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튀기면 맛있거든요. 구우면 맛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냥 목살 뭐 그런 고기 위주로 드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튀김도 이 콜레스테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으로 쓰는 게 좋고요. 그래서 좋은 기름은 올리브가 또 그러한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기는 살코기 위주로 그래서 먹자. 우리가 또 뭐 갈비, 삼겹살, 닭껍데기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무슨 시에서 걷기 회장을 하셨대요. 근데 100m도 못 가서 막 뭐 주저앉았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리 협착이 있는 줄 알았더니 다리 여기가 양쪽 다 막힌 거예요. 근데 도시락을 싸오셨는데 그 안에 돼지 껍데기. 네, 그렇게 드셔가지고 결국은 오랜 세월 쌓이니까 혈관이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튀김보다는 이렇게 찌는 게 좋아요. 찜으로 뭐 구이보다는요. 그래서 튀김할 때는 그래도 올리브를 쓰자. 되도록이면 이렇게 쪄 먹자.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이 좋은데요. 적절한 신체 활동할 때 혈압이 내려가요. 당이 내려가요. 뼈에는 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골다공 치료에 삼박자요법이 이제 첫 번째가 운동인데요. 체중도 떨어지고 비만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폐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빠르게 걷기, 또 조깅, 자전거, 수영, 체조, 유산소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적절히 근육 운동, 아령 같은 이런 운동도 좋습니다. 그러면 뇌졸중 경험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요, 추운 이른 아침은 않는 것이 좋죠. 혈압이 아까 올라가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뇨 환자라면은 저혈당염이 있어서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하는 동안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하는데요. 저는 또 치매 환자를 보니까 치매 환자들이 제일 권하는 입증된 그러한 것은 운동인데요. 숨차게. 그래야 뇌혈류가 잘 가서요. 뇌가 젊어진대요. 치매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딴 사람 산책할 때 걸은 식으로보다 빨리 걷자. 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3, 4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UCL에 갔더니 이 학생들이 악바리로 막 이렇게 운동하는 거 전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체력이 좋은 이유 들어봤더니 한 이틀 3일을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꼬박 새면서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와서 이렇게 여기 어디죠? 경포수 이렇게 시간 내면 저도 도르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이 좋아요. 그래서 양치질 하면서도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엉덩이, 허벅지 살이 빠져서 잘 못 걷고 어르신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쿼팅이라고 그러죠. 앉았다 일어났다. 시간 날 때 그렇게 하고요. 엘베에 혼자 있을 때는 다리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 허벅지 운동 되고요. 엉덩이가 이뻐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단은요, 그냥 앞발만, 반만 걸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에 더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만 관리도 해야 되는데요. 체중을 줄이는데 식사 지침은 거르지 않고 천천히 먹고요. 당분이 많은 음식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소하고 밥하고 바로 채소는 적고 밥은 금방 오르는데 꿀, 식혜, 음식점에 식혜 나오잖아요. 그냥 맥없이 드시죠. 맛있다, 달다. 설탕 덩어리예요. 꿀, 식혜, 조청 설탕. 설탕 대신에 사모님들은 올리고당은 배설을 시켜서 좋고요. 떡, 과자. 그래서 과자를요, 이렇게 뒷면을 보면요, 칼로리가 나와요. 밥 한 공기가 우리는 한 300 정도 잡거든요. 300 칼로리 정도. 과자 뒷면에 200, 250, 쿠키는 더하고요. 그럼 우리가 맥없이 그거 먹으면 밥 4공기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자 같은 거 주의하고, 떡은 쌀을 확 으깨는 거라, 네, 떡도 금방 먹으면 당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당분 많은 음식 주의하시고, 조금 금방 나왔네요. 빵, 과자, 청량음료, 그 환타, 사이다도 칼로리가 많습니다.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기름기 많은 음식, 기름을 많이 사용한 조입벌을 피한다. 네, 그다음 밑에 내용은 아까 언급했고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을 때는 체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체중을 줄이면 아까 혈압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부 비만이 있을 때는 혈압이 생기고 콜레스테롤 같은 이상 지질혈증이 생기고 당뇨병,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체중을 10% 초과할 때 5kg 체중을 빼면 뚜렷한 아까 한 1 정도 내려간다고 그랬죠. 5kg 줄이면 5 정도 혈압 감소 효과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목표의 권장 체내 질량 지수를 25 정도 보는데요. 이 체내 질량 지수는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눌 때 160이면 1.6, 이게 키를 제곱으로 체중을 나누면 27인데 70kg에 우리가 보통 25 정도로 권장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 허리 둘레는 남자는 한 90, 여자는 8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복부 비만, 여자는 하체 비만이 생기는데 이러한 콜레스테롤이 피 속에 지방지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가 정말 요즘 사회는 정말 스트레스 사회예요. 여러분 직원들도 관리하랴, 집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혈압도 올라가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 스트레스가 혈압에 미치는 장기 효과는 연구가 더 필요한데요. 현재까지 호흡 조절, 명상 같은 행동요법이 혈압의 치료는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로와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왜냐하면 또 흡연, 음주, 폭식을 하게 되는 걸 초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심혈관의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요. 나이가 들면 또 발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1년, 2년마다 꼭 건강검진 하시죠? 예,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줄어들 수 있고요. 혈압, 당뇨가 또 가족력이 또 안 좋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이 약을 드실 때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돼요. 생활 습관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 관리를 같이 한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운동, 짜지 않게 먹고 체중을 빼고 금연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회가요 너무 막 몸에 좋다, 이거 좋다 그러면 다 먹는 거예요. 민간요법 다른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치매 예방이 아까 1순위가 머리 치매 안 오는 약 주세요. 환자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운동입니다. 저는 항상 그것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민간요법,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지 말자. 근데 우리나라가요 젊은이들이 또 이 혈압 같은 인지율 치료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요.
혈압의 위험은 보면요. 우리가 140에 90이 일기 혈압이라고 하거든요. 병원에서. 집에서는 135에 85입니다. 그런데 전 단계가 한 120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벌써 심혈관 질환, 조금 전에 제가 언급드린 이러한 병이 120부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의 전 단계라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면요. 22년 대한고려학회 고혈압 진료지침에 이게 바로 가장 최신의 데이터인데요. 보면은 인지, 혈압이 있을 때 옛날에는 더했어. 20%, 34%밖에 2000년대는 초기에 그랬는데 요새는 한 70% 정도가 인지를 못하고요. 그 중에 환자가 65%밖에 140에 90이면 그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약을 먹어도 치료를 않는 거예요. 혈압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치료율이 아직도 100%가 안 되는 이런 인지율과 치료율이 아직도 낮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생각보다는 제가 여성분들이 많이 왔는데요.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안 좋아져요. 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그게 골다공도 예방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제 젊었을 때는 조골세포가 칼슘을 만들거든요. 파골세포는 따라가면서 이제 오래된 거를 잡아먹는데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파골세포가 활성화돼서 남자보다 여자가 뼈가 약해요. 그 다음에 이 콜레스테롤, 고지혈이 10% 올라가요. 또 중성지방, 뱃살 기름도 올라가고요. 이 좋은 콜레스테롤, 좋다는 것은요. 이 혈액에 있는 거를 간으로 옮기기 때문에 좋다는 건데 얘는 또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몸에 여러 가지 이런 기름기, 고지혈, 지방이 나쁜 그런 역할을 해서 여자분들이 참 위험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뱃살 기름이 생기면 주의해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는 혈관이 더 먼저 늙는다. 이거를 해서 꼭 여러분들이 이 고지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50대 미만에서 보면 50대가 되면서 남성 파란색, 여자분들이 빨간색으로 더 올라가죠. 그러면서 그때보다 2.7배가 확 고지혈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의협신문에 의사들이 보는 신문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옛날에 나왔었고요. 잘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여태까지 언급했던 증상들, 그래서 가슴이 쪼이고 아프다, 협심증, 그게 오래 간다, 심장혈관이 막히는 거거든요.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오래되는 그런 걸 심근경색, 그 다음에 이렇게 못 걷다, 못 걷는다, 협착이, 허리 협착도 있을 수 있지만 다리 혈관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패스트, 얼굴마비, 팔다리마비, 언어장애 그런 거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눈혈관이 막히면 안 보일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걸 언급드렸고요. 그 다음에 골든타임, 그래서 우리가 뚫는 약은 4.5시간 내에 와서 뚫어줘야 된다. 그리고 기다리고 주무르고 따고 그런 늦는 그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더불어서 잘 위험인자를 관리하고 약을 잘 드시고 그럴 때 우리가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는 끊자. 네. 그다음에 하루에 술은 한두 잔 이하로. 네. 음식은 싱겁게 먹을수록 좋다. 채소 생선은 충분히 먹자.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 그리고 허리 운동도 적절히 하셔서 여러분들 허리 관리를 잘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이자. 정기적인 검진을 하자. 심혈관 위험인자, 혈압, 당뇨, 고지혈을 잘 관리하자. 응급 증상은 그 즉시 병원에 간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안점 말씀드렸고요. 이게 바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9대 수칙.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가 정말 이제 99세까지 활발하게 살다가 2, 3일에 콱 이렇게 다 하고 싶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100세 시대 관리를 위해서 정말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생활 속에 건강 습관을 들여서 습관을 잘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100살까지 살고요. 혈관이 건강하게 뇌가 건강한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관리자로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도 그리고 직장 여러 가지 동료들도 이렇게 세워주면서 사랑의 온도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민신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뇌졸중 치매를 보고요. 그다음에 뭐 파킨슨, 뭐 두통, 어지럼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신경질환 또 뭐 의학적인 그런 내용 주위분 가족분 한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정말? 네. 예. 저희 사진을 찍을 때 보면요, 약간 부대증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 요즘은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왼쪽 이쪽이 땡겨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진 찍을 때는 순간적으로 찰칵 찍기 때문에요. 그게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보시는 아주 이쁘시고 이렇게 똑 발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뒷목, 그러니까 제일 두통 중에 뇌 이상이 없는 두통이 대표적으로 신경성, 긴장성 두통, 한쪽이 욱신욱신한 편 두통, 또 찌릿해요. 찔림 두통이라고 그래요. 또 이런 데가 잘 뭉쳐요. 스트레스 시에. 그러한 뭉치면요. 두통을 일으켜요. 근막 두통이라고. 그러한 근육이 뭉치는 두통이라 제가 봐서는 괜찮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전 봄부터 이렇게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네네. 특히 이쪽에서 이렇게 막그 쇠소리가 심하게 나서 이걸 이비인후과라든지 이제 좀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아버님도 이제 중풍이셨고 지금 얼굴도 이쪽이 이렇게 함몰됐잖아요. 네. 이쪽으로부터 머리카락 뭐 이게 이쪽이 항상 나가지고 유방 이쪽이 쳐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항상 걱정이 되는데 그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게 어떤 좀 내 혈류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나? 네, 아마 증상이 심하고 머리에 소리가 나는데 이비인후과에서 괜찮다고 하면 대개는 이비인후과에서 이명이라고 그러죠. 원인 미상이 없이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제가 아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보통 그냥 그렇게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저기 걱정되면 혈관은 한번 이상이 있나 한번 검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굴은요 살이 빠지셨어요. 양쪽 다 이렇게 빠지셔가지고 한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사진을 찍어보면 나오나요? 이게? 혈관을 찍어보는 게 좋아요. 오늘도 혈관을 다뤘듯이 뇌 문제보다 혈관에서 뭐 이상이 있어서 슉슉 소리가 나나 혈관 같은 거 혈류 검사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네, 또 다른 분, 네 어르신. 이제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공직생활 37년을 하고 네. 일찍 11년 쉬어가지고 이제 만 70세입니다. 근데 밤에 자다가 직장 꿈을 꾸면서 잠꼬대를 한다고 합니다. 아 잠꼬대 하시는구나. 근데 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뭐 치매하고 그런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기대해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 같은 경우가 이제 초기에 그런 증상들이 냄새 또 이러한 이상한 꿈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요. 그런 건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는 게 좋겠고요. 유달리심에서 막 옆에 막 차기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수면 장애 하나의 그러한 일환으로 그런 거니까 심하면 한번 어떠면 수면 검사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경과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55살입니다. 네. 근데 일주일 전에 이제 무슨 새벽에 일을 하다가 현기증이 너무 나서 제가 이제 이상하더라고 충격 뽑아가지고 119 불러서 이제 병원을 갔거든요. 아 예. 근데 가니까 뭐 이석증 의심하면서 주말이었습니다. 갔다가 그래서 한 시간 거기 맞으니까 괜찮아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10시 정도 됐는데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어지러움 줄 그래가지고 그 어지러워서 토하고 그리고 또 제 스스로 119불러서 갔거든요. 네 예. 그리고 갔는데 또 뭐 이석증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내 CT 다 MRI 찍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제가 노민병원 그 신경과 갔었거든요. 갔더니까 이 뭐 전정 신경염이라고 그래요. 네 예. MRI 이상했고 근데
저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땀을 흘리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왼쪽만 땀이 납니다. 내도 이 왼쪽이 약간 이렇게 짜릿한 이게 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좀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어지럼증에 이석증에 전정신경염에 한쪽 땀 얘기할 게 많네요. 그러면 이석증 우리 어지러울 때 주안점은요. 그게 뇌졸중 같은 혈류의 뇌 속의 이상이냐, 귀 안의 평형기관의 이상이냐 그건데요. 귀 안에 내에 속귀 있어서 이 고막 안에 있어서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평형기관에 고리가 3개 있는데 위에 꼬리, 옆에 꼬리, 아래 꼬리. 근데 그 안에 이석의 선모가 나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기울고 이렇게 굴면 양쪽으로 정보가 똑바로 전달이 되는데 자다가 특히 이석이 무거우니까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일어날 때 돌아 누울 때 그게 정보가 엇갈려 가니까 팽글팽글 돌아요. 그게 이석증이고요. 그럼 머리를 이렇게 돌리는 치료를 하면 되고, 근데 그 어지러움 신경이 이 위장신경하고 뇌에는 연결이 돼 있어서요. 참얼미 증상 같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단지 이석인데 그 부스러기가 쏟아진 건데 감기의 후유증으로 그 평형기관이 있는 거를 전정신경 부위라고 하는데 거기에 감기가 들면 이렇게 심한 어지럼이 조금은 오래 가는 게 전정신경염입니다. 그 다음에 땀은요, 우리 교감신경이 역할을 하는데 이 뇌하수체, 교감 선생님이 화나면 어떻게 돼요? 막 동공이 커지고 막 땀도 나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교감신경이 거긴데 풍중에 이 아래쪽에 오는 교감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는 길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풍이 오면 한쪽이 땀이 안 나는. 근데 그거는 조금 진짜 땀이 안 나면 이렇게 만지면요 틀리거든요. 네. 병으로 땀이 안 나야지 그게 병이고 본인이 느끼는 땀이 안 나는 거는 조금은 한번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진짜 땀인지 그거를 실제 한번 땀나게 하고서 사진을 찍어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그럼 이 자율신경이거든요. 그런 게 문제가 있나, 뇌에 문제가 있나 구조적으로 조금 더 정밀한 MRI 그런 거 한번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르신. 저는 5년 전에 3차 신경통증을 겪게 됐습니다. 3차 신경통을요? 네. 금산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했어요? 네. 5년 만 19년 뒤에 풀렸어요. 그게 네네. 통증이 네. 풀리면서 좀 그 느낌이 아주 지금 제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산병원에 지금 건국대를 가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아산병원에서도 이거 좀 풀리고 있는 단계를 가지고 치료를 아산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아직도 찌릿찌릿 아프신가요? 계속 뻐근해요. 뻐근합니다. 이쪽으로. 쪽으로. 그러면 3차 신경이 아닐 가능성이 많네요. 3차 신경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신경이 3가닥을 쳐서 3차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감각, 이러한 통증, 이상 감각을 담당하는 게 감각신경이에요. 3차 신경이. 근데 여기 뇌의 밑바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자극이 되면 찌릿해요. 그러면서 막 양치질할 때, 뭐 할 때, 얼굴 건드릴 때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여기 2번째, 3번째, 거기 3차 신경이 찌릿한 거. 그 단계를 시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술을 해서 지금은 여기가 이상하니까 그거랑은 아니고 지금은 다른 비전형적인 안면 신경통 같은 다른 두통이 생긴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신경 선생님한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신경외과 한번 보셔도 되고요. 네. 저 시술을 했다고 하니까 뭐 궁금하신 거.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고지혈증을 네네. 근데 이렇게 LDL 지수는 61이고요. LDL, 예, HDL HDL이 61이고요. 61, LDL이 184거든요. LDL 184. 근데 정상 수치는 129가 정상인데 네네. 제가 우리 선생님께서 약을 먹어야 된다 했는데 저는 일단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좀 빼고 얘기했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 살을 좀 빼고 있는 중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동안에 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네. 밥 먹으니 위험할까봐. 그렇죠. 혹시나 약을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예. 그 혈압을 예를 들자면요. 옛날에는 이제 혈압이 높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 조절, 짜지 않게 먹고 식이생활요법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오늘 같은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더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치료 전략이 바뀌었어요. 약부터 먹고 같이 이렇게 치료하는 거고요. 고지혈도 그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1년 뒤에 몇 개월 뒤에 검사해도 잘 웬만한 그냥 염소 이렇게 상추 채소 한참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로 건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골다공 관리, 단백질, 지방 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여성 자체가 폐경되면서 여성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1차적으로 그게 생기기 때문에 요새는 좋은 약이 많아요. 그래서 약을 먼저 드시면서 식이생활요법을 하자고 조금은 위험 수치거든요. 근데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 혈압약을 드시다가 끊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고지혈증 약을 한 번 먹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아, 혈압이나 고지혈약이나요? 그런 분이 또 많네요. 그거 평생 먹어야 돼야 된다고 하면서 물어보면서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그 먹는 부작용이나 다른 그런 것보다 안 먹을 때 위험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아까 체중 줄이고 짜지 않게 먹으면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줄이는 사람이 있어요.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고지혈도 관리 잘 하셔서 그러면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183개도 안 먹고 지금 계속 살을 빼려고 이렇게 식이요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운동해도 안 되고 살 빼는 게. 그래서 그냥 약 드시고요. 미리미리 혈관 건강 관리하면서 이렇게 병행해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저혈압이 있는데요. 혈압이 낮으세요? 뒤로 막 젖히거나 누군가가 마사지를 뒷목을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확 어지러워지면서 그 증상이 3, 4일 정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저혈압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네, 저혈압 오늘 고혈압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여자분들은요 혈압이 낮은 분이 원래 많아요.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쪼그려 앉아서 일하면 혈류가 우리가 쓰면은 당연히 누구나 이렇게 아래로 쏠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정상이 빨리 되도록 만드셔서 그렇지 우리가 일어나면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특히 마사지 하면서 좀 혈압이 내려간다는 거는 조금은 이상한데 네, 그래서 너무 저혈압이 또 있으면 어지러우면 혈압이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좀 잘 관리를 좀 하셔야죠. 네. 운동도 병행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네, 그럼 궁금하신 게 이제 다 네. 저는요 본인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약간 머리를 흔들다고 그래요. 아, 머리 흔드시는구나. 딴 사람이 그런 거죠? 보는 사람. 나는 모르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떨 수도 있고요. 옆으로 떨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손도 이렇게 할 때 떨거든요. 그럼 떨면은 파킨슨 그런 거 심하는데 파킨슨 병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떨어요. 그리고 뻣뻣해요, 몸이. 그래서 이렇게 동작이 느리고 천천히 못 걷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할 때 떨어요. 수저질 할 때 이렇게 들 때. 그게 틀리고요. 네, 그러니까 머리 떨리는 사람이 손도 떨린다. 같이 동반이 된다. 그걸 말씀드렸고요. 갑상선이 항진되면 또 떠니까 피검사 갑상선은 한번 받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정확한 의학명을 본태성 떨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혈압이 본태성이거든요. 원인 미상의. 그래서 이것도 본태성 떨림, 원인 미상의 떨림. 그래서 뇌 검사에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적으로는
갑상선 기능이 올라갈 때 좀 떨 수가 있다. 네. 근데 본인이 뭐 괜찮으면 뭐 무시해도 돼요. 근데 걱정이 댁은 왜 이렇게 떨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꾸 신경을 쓰는 거죠. 네. 잠깐만 모르는데 뭐 심각하게 뭐를 집중할 때 약간 힘들다. 네, 그래서 원인 미상의 떨림 가능성이 많은데 한번 피 검사로 갑상선 같은 거는 이상이 없나 체크해 볼 수도 있다. 예, 예. 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